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식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말에 혹시 평양냉면들 드셨나요? 예, 평양냉면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금요일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물론 뭐 아직 갈 길이 많고 확인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다만 상당히 기대보다 전향적인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증시에 이게 얼마나 훈풍이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번 주에도 가장 관심사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자료를 낸 거 보니까 뭐 단계적으로 남북 관계가 뭐 해빙되는 수준부터 해서 상당한 통합까지의 과정들을 몇 단계를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교류나 통합이 되면 한국 증시가 10에서 15%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자료를 냈더군요. 15% 정도 오르게 되면 또한 3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당장은 좀 멀어 보이지만 오늘 장 또 어떻게 움직일는지 구체적인 전략들, 이번 주 상황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장용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예, 장영혁 팀장님 만날 텐데요. 지수를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렸습니다. 미증시는 약보합권을 좀 혼조세였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1% 정도, 1.6% 오늘 올라서 출발할 걸로 예측됩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네. 김정은 위원장, 옛날에 뭐 김정은 그랬는데 이제는 국무위원장.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붙고 네. 어쨌든 제스처, 말, 뭐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여파가 더 있을 것이냐, 예,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질 것이냐가 관심사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 술을 떠야 배불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배불러지기 전에 첫 술 뜨고 뭐 두 술 뜨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배불러지는 거지. 첫 술에 배불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주말에 있었던 지난 금요일 사실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이 합의문 발표가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합의문 발표를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날 아침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뾰족하게 딱 집어서 말해줄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건 뉘앙스를 보는 건데 뉘앙스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들으면서 깜짝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이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뭐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에 북미회담까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게 뭐 합의된 게 아니고 뭐 여전히 노이즈가 많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남북이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 쪽에서 뭐 굉장히 화통하게 이 북한 쪽에서 의견이 좀 나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나 우리 시장에 불리한 요소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순전히 네 생각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게 지난 주말 뭐 달러가나 뭐 미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리입니다. 지금 신명물 채권 수익률이 2.964%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91.5p 나오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에 봤었던 큰 변화 없어요. 뭐 수익률이나 달러가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NDF가 얼마 빠졌게요? 우리 NDF가 8원 80점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훅 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뭐 글로벌 중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뭐 채권 수익률이나 달러가 그 자리에 있었던 반면에 원화 값을 강세로 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한테 개별적인 강세 요인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첫술에 배부르니 어쩌니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전향적인 자세로 상당히 많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을 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 시장 내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전날 외국인 선물이 1조 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4천억 들어오던데요. 3,880억. 그러면은 선물 쪽에서 소위 말한
반전을 보였고 반전의 연속성을 찍었고 사실 지난 금요일 날 1,000억, 2,000억만 들어왔어도 오케이 사인을 줄라 했어요. 근데 4,000억까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물값이 1,450억 들어왔는데 물론 뭐 현물값이 선물값에 비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좀 약했다라고 흠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떠야 배불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읽었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먼저 선물 쪽에서는 그야말로 V턴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틀간 우리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선물값이 1.5조 원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죠. 그럼 이제 뒤따라갈 거는 여기 보시는 것은 아직 현물이 정말 미미한데요. 뭐 이런 쪽으로 방향 앞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선물만 째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죠. 선물만 째립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드디어 째리던 선물이 돌았고 그러면 선물 돈 자리에 현물값이 따라가는 거 이거 충분히 기대해 봄직합니다. 일자별로 보면 외국인 선물이 소위 연속성을 찍었고 지난번에도 뭐 소위 연속성을 찍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없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 이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량 사이즈가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틀 뭐 4천억, 2천억 들어가고 나서 뭐 매수의 연속성은 끊겼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도 강도가 훅 줄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큰 폭의 반전을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구간 밑을 보게 되면 이 밑은 비차익 거래가 그냥 조용해요. 뭐 별일 없어요. 근데 이 이후에 비차익 거래가 세게 나왔죠. 4거래일 동안에 1.2조 가까이 비차익 매도가 쏟아졌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물이 돌렸고 그럼 이제 비차익이 돌아 나올 차례다. 그럼 비차익은 바스켓 시가총액 상단 바스켓 매수니까 뭐 지난 금요일에는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금요일에도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삼성전자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5월 3일까지 삼성전자가 쉬잖아요. 그래서 5월 4일 날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삼성전자가 쉬는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하이닉스 사는 게 마음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어쨌든 거래 정지가 되는 기관들을 꽤 싫어하더라고요. 불확실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하이닉스를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하이닉스 말 그대로 반도체고 이 삼성전자 뭐 15조 중반 나오는 영업이익의 11조 이상은 반도체거든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 기업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분할 이후에 긍정적 분위기 이어갈 수 있는 그림 뭐 우리가 크게 뭐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든 하이닉스를 많이 사든 뭐 큰 상관없는 거죠. 뭐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과거에도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사상 최대 매도 계약수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보여드려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레벨로 따지면은 소위 좀 과했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과한 거는 인정하지만 언제 돌아 나올 건데 이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반전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뭐 기대해봄직 뭐 우리가 금요일 날 기대해봄 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충분히 기대해봄직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뭐 우리 시장의 상대 강도 측면을 조금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잠시 후 두 번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특별히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까지의 이제 상황들은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 정상회담을 한다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은 합의문을 보기 이전이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일단락 좀 됐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 판이기 때문에. 그럼요. 합의문이 공개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뭐 새 판때기라고 볼 수 있죠. 새 판이고 이제 새로운 실제로 이제 영향력이나 이제 기업 반영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대할 거고요. 자, 벌써 5월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인데
1월에 뭐 굉장한 상승이 있었다. 2월에 굉장히 고생했고 3, 4월을 지났는데 5월 그림은 어떻게 될까? 뭘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뭐 5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4월의 마지막 날에 5월 시장 얘기. 제가 항상 보면은 다음 달 얘기를 뭐 그 전달 마무리 정도에 네.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주는 점수는 고득점입니다. 아, 네. 그래서 5월달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분할 효과가 반영되는 시점이 상반기 고점을 찍는 시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뭐 대북 이슈까지 더해져서 증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증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종료됐으니까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뭐 소위 말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러니까 당장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통일 관련주들이 지금 실체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식은 상상력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되받아칠 수 있는 그림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통일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통일될 가능성은 제로인데 사실 이번에도 북한이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죠, 전향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통일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통일은 멀지만 경협은 가깝다라는 교역은 가깝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떡고물 떨어지는 기업들을 5월 증시에서는 열심히 찾겠죠. 그래서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중간 이 징검다리 성격의 종목들을 뭐 열심히 찾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와 환율의 줄다리기입니다. 사실 요즘 제 방송에서 미 채권 수익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금리 괜찮다, 오케이. 뭐 3% 위로 뚫고 올라갈 만한 레벨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뭐 괜찮다.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 올라가는 당연한 거 아니냐. 대신 달러가가 세게 튀면 고민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금리와 환율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면밀히 바라보면서 조금 문제성으로 봤었던 건 금리가 아니고 환율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원화값은 갑자기 약세로 갈 가능성이 지금 훅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뒷받침이 되면서 원화 강세를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뭐 높은 자리에 이익 실현한다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뭐 어그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달러인데요. 여기 달러 한번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으니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GDP 갭, 그러니까 GDP 갭이면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 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플러스 값 찍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좀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추가적으로 금리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맞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맞는 말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달러가 튀면 이머징 통화 까지는 모습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뭐 헤알, 루블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세게 깨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좀 깨지긴 했지만 우리 뭐 원화값이라든지 뭐 다른 이머징 통화값이 크게 흔들린 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뭐 좀 이따 베트남 얘기하겠습니다. 베트남 동화 같은 게 뭐 약세를 세게 찍어서 시장이 거꾸로졌나?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베트남 동화값은 굉장히 견조해요.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통화값으로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을 경계하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 상당 부분 안전판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예. 우리 이머징 통화값이 약세로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러시아의 루블 값하고 브라질의 헤알 값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자재 뭐 이제 좀 바람 좀 빠진 유가 빼고는 뭐 바람 좀 빠지나요? 라는 그림 나오면서 뭐 이 원자재 대표성을 띠고 있는 헤알이나 루블이 약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 이머징 통화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로 가대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누차 계속 보던 그림입니다. 뭐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약세로 가면 수급이 좀 줄고 이건 우리가 계속 알던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좀 집어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이 무슨 차트 같아요? 그 위에 써 뭐 굉장히 멋있는 차트예요. 베트남 지수가 엄청 오르다 최근에 조정을 또 네,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베트남 지수값 보여주는 거거든요. 베트남 지수가 작년 초만 해도 한 650, 뭐 그러다 작년 말께 뭐 한 거의 1000피, 예, 그러다 지금 1000피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증시들 다 아사리 판택이 돌아가. 우리 2월 달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다 이겨내면서 뭐 1200 넘었었던 상황인데 최근 4월 달 들어와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커니즘하고 섞어서 보면 야 혹시 그러면 동화 또 약세로 가가지고 깨진 거냐? 근데 동화는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 성장성 무시하는 이 투자자는 없어요. 베트남 성장성이면은 이번 1분기 성장률도 7%가 넘고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가 넘으니까 요즘 베트남만큼 크는 나라 구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빠진 이 지수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달에만 딱 소위 좀 약해졌는데 그 이전까지 초강세였던 시장이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행 PER 값이 20배가 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PER 값이 20배 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고 멀티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 하락이 좀 나온 케이스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시가총액 최상단에 보게 되면 제가 과거에 이 방송에서 한번 베트남 빈그룹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시가총액 넘버 2 기업이었어요. 빈그룹이 시가총액 넘버 1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 한 요 시점쯤 됐을까요? 뭐 지금 빈그룹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뭐 지금 원래 넘버 1이었던 비나밀크가 지금 좀 뭐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도 뭐 보여주고 있고요. 무역은행 이렇게 지금 시가 상위 기업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기업들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좀 꺾입니다. 옆을 보시게 되면 EPS 성장성은 굉장히 좀 크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ER 배수값이 좀 많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30배. 네, 그래서 30, 지금 40배. 그래서 요 정도의 부담을 시가 상위들이 반영하면서 시장이 쉬었어요라고 있는 거지. 이거 시장에서 위험 선호도 떨어지니까 이머지 증시에서 제일 잘 나갔었던 베트남 증시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동화값이 여전히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고 금리가 좀 오른 거는 있어요. 베트남 금리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시장을 부러뜨리는 요인으로 보진 않았다. 개별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왔던 그림이고 우리가 신경 쓰고 보는 건 이 그림이다. 이머징 통화값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그림을 경계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는 이번에 북미회담을 남북회담을 필두로 해서 상당 부분 안전판을 깔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5월 증시는 딱 두 가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북 이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타들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금리와 이 환율의 싸움. 근데 우리는 금리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월 시장 유리하게 예상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대외 환경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새로운 주간을 출발합니다. 5월 증시 흐름도 봤고요. 당장 오늘장 이제 전략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2500P를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넘었었어요. 무엇보다 반갑죠. 일단 한동안 못 봤었으니까. 근데 주가지수 일봉 한번 긴 추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번에도 2500P 노크 똑똑똑 하다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노크 똑똑똑 하니까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누구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걸어오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 시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0P 안착하고 나면은 딱 시장에서 똑같은 그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고점이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2607P가. 그래서 2607P, 이 테스트, 이런 것들 시도하는 게 아마 5월 증시의 전반적인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시장도 다른 증시보다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5월장 또 4월의 마지막 날 앞으로의 흐름들. 이제 오늘 못다한 게 이제 사실 이제 종목과 전략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이 올라오면은 네. 좀 2,500표 언저리에서 주머니에 꺼냈다가 다시 약해졌었잖아요. 예. 네. 그 얘기 좀 다시 시작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기대하면서요. 장영혁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